대박이님들 어서 오십시오. 백진수입니다.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모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가가 다시 결국에는 다시 8만원 볼게요. 또 8만 5천원, 9만원 가고 또 10만원 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10만원이 넘어서는 거는 결국 3나노 쪽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완전히 대박 터졌고요. D램, PC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신에 어디 쪽이 올랐다 그럽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이 5나노 수율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5나노 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불량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이익이 커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쪽에서도 흑자 전환이 될 겁니다. 3분기부터 제가 봤을 때 5나노 수율이 올라왔다면. D램 쪽은 대신에 또 뭘 했냐면 비용을 감소시켰어요. 그때 얘기했죠. 증설을 안 하고도 생산량을 그때 뭐 몇십 프로 늘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20%인가 30% 늘렸다. 그만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도 수익률이 좋을 거고, 이제 스마트폰 터졌고,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수익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은 보세요. 이제 1분기 때 얼마 나왔습니까? 이제 10조, 2분기 때 11조, 상반기 때 22조 가까이 나왔죠. 22조 가까이 나왔는데 이번에 15조 나오죠. 그러면 37조에 이게 50조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사실 4분기 때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0조 이상의 실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 영업이익 50조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주가가 빠져도 삼성전자는 올라갈 겁니다. 지수가 빠져도. 다른 애들 다 빠지고 다 폭락하고 삼성전자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게 그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왜냐면 수급이 걸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비중을 덜어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덜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이 수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이 빠져도 삼성전자는 안 빠질 수도 있다. 이게 예전에는 불가능한 부분이었죠.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대한민국에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어떻게 시장이 안 빠지고, 뭐 시장이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시장이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이렇지만 대신에 이제 다른 애들이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시장이 빠지려면.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계속 줍줍해야 되면 지금도 줍줍해야 돼요. 삼성전자 아직 안 사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발 좀 그냥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면 수익 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꼭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소식들이 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폴드 3, 플립 3가 없어서 지금 개통이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량이 이미 다 소진이 돼버리는 거죠. 풍기현상으로 개통 기간을 또 연장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3이 출시가 됐는데, 아이폰 13이 폭망 예감입니다. 제가 이미 출시하기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이폰 13이 이번에는 혁신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최근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폰 10, 11, 12, 뭐 13 계속 가는 동안에 외관상의 변화가 없잖아요. 물론 스펙은 좋아져요. 내부 스펙은 좋아지는데, 내부 스펙이 좋아진 걸로 끝. 근데 사람들은 뭔가 디자인 쪽에 상당히 큰 로망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아이폰 13이. 근데 원래 아이폰 출시할 때는요, 애플에서 원래 이제 선주문으로 그냥 기본을 이제 8천만 대를 먼저 선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억 대를 주문을 해놨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얘네들 낭패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오히려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는 모르겠지만 1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기존에 8천만 대를 선주문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한 5천만 대만 일단 먼저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네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1억 대 만들었는데, 아이폰 어제 공개가 되니까 미국에서의 반응을 보면 돼요. 주가 반응이 장중에 2% 가까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좀 끌어올리면서 마이너스 1%로 끝내긴 했지만, 보통 이제 아이폰을 공개하는 날은 이 아이폰 판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이전 사례와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폰 13을 건너뛰고 아이폰을 살 것 같으면 13을 건너뛰고 14를 사라. 벌써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1년 기다렸다가 아이폰 14를 사야 된다. 이번에는 사실 삼성전자한테 완패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시장에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죠. 근데 다음 달 정도면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뉴스가 될 겁니다. 뭐 그때 되면은,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아이폰 예약 판매 실적도 나오고, 삼성전자 또 이제 추가 판매 실적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아이폰이 갤럭시 폴드 플립에
완패했다 뭐 이런 기사가 다음 달쯤에는 수치가 나오니까 막 쏟아지기 시작할 수 있다. 애플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확실하게 이기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죠? 예,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실탄 끌어모으는 TSMC, 파운드리 쩐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TSMC가 1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해서 공격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TSMC가 이번에도 그 대규모 증설을 하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또 선언을 했죠. 이번 증설로 끝나지 않는다. 예,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65조인가 이렇게 퍼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가 물론 돈은 잘 벌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유증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자금을 끌어모으는 거죠. 증설을 위해서.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현금이 이제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쓰면 되는데 현금 고가에 넉넉한 삼성전자는 미국 투자 후보지 높고 저유질이다. 인텔도 최대 1,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TSMC 쪽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의 악재다. 근데 이거는 파운드리 쪽 경쟁이 심해지는 거는 삼성전자의 악재가 아니라 TSMC의 악재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삼성전자에게는 호재입니다. 이게 왜 호재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지금 전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TSMC잖아요. 파운드리. 얘들 그냥 막말로 지 혼자만 해먹던 거잖아요.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걔네들은 지금 TSMC랑 고객사 자체가 다르니까 TSMC의 경쟁자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객 팹리스 업체들 자체가 이제 TSMC 고객하고 그 이제 세컨더리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술력 갖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고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TSMC가 그냥 원탑이잖아요. 원탑인데 지금 인텔도 뛰어들고 삼성전자도 뛰어들면은 TSMC의 악재지 왜 삼성전자한테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도전자를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깎아내립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더리 진출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회사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 파운더리 쪽에 진출했다는 이야기는 TSMC를 잡아먹기 위해서 진출을 한 거고 인텔은 쫓아오든 말든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파운더리 진출한다는 거에 또 가장 크게 벌벌 떨어야 될 건 TSMC면 TSMC 왜 삼성전자가 떨어야 되느냐. 인텔이랑 똑같은 도전자 입장인데.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하고 또 삼성전자는 약간 결도 달라요. 본인들이 이제 파고들 수 있는 부분도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거. 인텔은 아직까지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못 미친다는 거죠. 이미 5나노를 성공한 TSMC와 삼성전자 이 둘의 게임이지 인텔이 돈 투자한다고 갑자기 7나노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 인텔이 갑자기 3나노로 갈 수가 있습니까? 5나노 건너뛰고 3나노, 2나노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텔이.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7나노에서 어떻게 단숨에 3나노, 2나노로 갈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드론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우주선 만들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드론 만들던 사람이 비행기 만들고 그 다음 우주선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TSMC와 삼성전자라면 인텔은 비행기 만드는 거 건너뛰고 갑자기 우주선 만들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텔은 돈 투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3나노를 TSMC와 삼성전자는 내년에 간다고 하는데 뭐 인텔은 가면 2030년이나 돼가지고 하겠죠.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그동안의 경쟁 게임은 결국 인텔은 뒤에서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진짜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시간 동안에는 결국엔 TSMC와 삼성전자 그 누군가가 승자가 되는 거고 그 둘이 독식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삼성전자 이야기 또 있어요. 이거죠. 하나대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3분기 영업이익이 15조 7천억 정도로 전망한다. 이전에 15조 초반대로 계산을 했다가 5천억 정도를 더 상향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삼성이 다 했다. 폴더폰 올해 3배가 더 팔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부분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업 부분, 그다음 반도체 사업 부분. 반도체 가격이 좀 꺾이긴 했지만 얘네들은 수율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그거에 대응을 해서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파운더리 쪽도 이제 수율이 올라오면서 이제 수익이 꽤 많이 이익이 많이 좀 증가가 될 것 같고, 이제 적자에서 탈피해서 흑자 전환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